흐릿한 사진을 보면서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헷갈린 적 있으시죠? 픽셀이 뭉개진 이미지를 보면 사람조차 머리를 극적일 때가 참 많아요. 동물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꼬리만 보고 종류를 맞춰야 한다면 참 난감할 거예요. 사진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유추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들은 현실에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시각적인 차이를 스스로 구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로 손꼽혀왔어요. 결국 기계가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사람이 보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컴퓨터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각 시험을 통과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물들은 조명이나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해요. 같은 커피잔이라도 위에서 볼 때와 옆에서 볼 때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는 수천 가지가 넘는 사물 종류가 존재해요. 컴퓨터가 이 모든 걸 알아채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과거에 모아둔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는 이런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수많은 이미지를 입력해 방대한 사전 지식을 쌓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진 속 사물이 조금만 달라져도 엉뚱한 답을 내놓던 컴퓨터가 실력을 갖추려면 그만큼 엄청난 양의 경험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컴퓨터에게 사물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람이 직접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어요. 귀가 세모 모양이고 꼬리가 길면 고양이라고 코드를 짜주는 식이었죠. 이것은 사람이 일일이 공식을 만들어서 주입하는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예측하지 못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잦은 오류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티시 폴드처럼 귀가 접혀 있는 고양이가 등장하면 컴퓨터는 고양이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렸죠. 정해진 모양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식을 실패하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사람이 만든 좁은 틀 안에 기계를 가두다 보니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가 더 똑똑해지려면 고해상도 사진을 많이 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당시 기술로는 슈퍼컴퓨터를 가져와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하드웨어 비용이 끔찍하게 높았죠.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보니 웬만한 연구소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연구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기계가 받쳐주지 못하니 소용이 없었죠. 실제로 자금이 바닥나서 중간에 멈춰버린 프로젝트도 수두룩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장비의 한계에 가로막혀 있던 답답한 시절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수학 함수들은 계산 과정이 너무 느렸습니다. 복잡한 곡선 형태의 함수를 쓰다 보니 데이터를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었죠. 컴퓨터가 사진 한 장을 보고 정답을 찾기까지 정말 하세월이 걸렸어요. 한번 훈련을 돌려놓고 나면 며칠씩 멍하니 기다려야 했죠. 계속되는 연산에 시스템마저 학습하다가 지쳐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농담 삼아 데이터 확인도 끝나기 전에 연구자가 먼저 늙어버리겠다는 탄식까지 나왔죠. 장비도 비싼데 계산 속도까지 느리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룬다는 건 사실상 꿈 같은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자료를 모아둬서 데이터는 많은데 정작 컴퓨터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멈춰버린 것이 원인이었죠. 메모리 공간은 부족하고 계산 속도는 떨어지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충돌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 충돌은 더 깊고 복잡한 연구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벽 앞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곤 했죠.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와 느린 속도가 겹쳐 발전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내려면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설계가 절실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뚫어낸 주인공이 바로 심층신경망입니다. 심층신경망은 인간의 뇌신경세포가 연결된 구조를 흉내내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죠. 기존과 달리 컴퓨터가 데이터 안에서 스스로 중요한 특징을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직접 알려주는 대신 물가에 풀어놓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모델은 층을 깊게 쌓아서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도 차근차근 걸러내며 처리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제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주입할 필요 없이 기계가 수많은 사진을 보며 스스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 덕분에 이미지 인식 분야의 거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느려 터진 학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렐루라는 새로운 수학 함수를 도입했어요. 렐루 함수는 복잡하게 휘어진 곡선을 단순하고 시원한 직선 형태로 교체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계산을 단순화하면서 막히던 지점이 드디어 풀렸죠. 도로의 구분기를 뻥 뚫린 고속도로로 펴주면서 차량 흐름이 시원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직선형 함수 덕분에 컴퓨터의 훈련 속도가 이전에 비해 몇 배나 빨라졌어요. 단순한 아이디어였지만 이것이 전체 학습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1등 공신이 되었죠. 결국 렐루 함수는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규모의 훈련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장비의 한계를 넘기 위해 연구진은 그래픽카드 2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2대의 기계가 나누어 들게 함으로써 메모리 부족 병목이 확 줄어들었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어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방대한 작업을 2명의 직원이 동시에 처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전략은 비싼 슈퍼컴퓨터를 사는 대신 저렴한 장비 2대를 하나처럼 묶은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기계는 필요한 순간마다 서로 통신하며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죠. 덕분에 한 대의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연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경망의 층을 아주 깊고 넓게 쌓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의 합성 곱층과 3개의 연결층을 연달아 이어붙였죠. 데이터가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불필요한 정보는 버려지고 핵심적인 특징만 정교하게 걸러집니다. 커피콩이 여러 겹의 거름망을 통과하며 맑은 커피 원액으로 추출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이 깊은 구조 안에서 무려 6천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파라미터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점과 선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층을 지날수록 점차 고양이의 귀나 강아지의 털 같은 의미 있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 깊게 쌓아올린 설계가 복잡한 시각 정보를 소화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모델의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훈련할 사진의 양이 부족해지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진을 좌우로 뒤집거나 일부만 잘라내어 새로운 사진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죠. 이것이 바로 부족한 자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이터 뻥튀기 기술입니다. 마치 하나의 밀가루 반죽을 여러 번 치대서 수십 개의 빵을 구워내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이렇게 변형된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면 기계는 조명이나 각도 같은 산시의 단수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보유한 데이터를 2,000배나 늘리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죠. 이 영리한 속임수 덕분에 데이터 부족 병목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기계가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불필요한 잡음까지 통째로 외워버리는 부작용이 생겨요. 이를 막기 위해 중간에 신경망 유련의 절반을 무작위로 꺼버리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계의 뇌세포 일부를 강제로 잠재워서 정보의 연결고리를 임의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핵심 에이스 한두 명이 빠져도 나머지 팀원들이 알아서 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하죠. 이러면 기계가 특정한 한두 가지 특징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러 잊어버리는 이 훈련법은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더 강하고 유연한 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진이 입력되면 첫 번째 층에서 원시적인 픽셀 값으로 시작해 점차 뚜렷한 의미로 변환되며 흘러갑니다. 신경망의 파이프라인을 따라 정보가 멈추지 않고 매끄럽게 흐르는 구조죠. 층과 층 사이에는 정보를 압축하는 중첩된 풀링 기법이 적용되어 공간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줄여줍니다. 부피가 큰 이불을 압축팩에 넣어 크기를 확 줄이는 과정과 같아요. 이렇게 압축된 핵심 정보들은 마지막 층에 도달하여 정답일 확률이 몇 %인지 최종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단계마다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깔끔하게 모이는 것이죠.
단순한 점들의 집합이었던 사진이 인공지능을 거쳐 완벽한 의미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느린 연산을 돕는 넬루 함수와 장비의 한계를 깬 병렬 처리 기술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델과 하드웨어 양쪽에서 막혀있던 지점이 동시에 뚫리면서 처리가 눈에 띄게 효율화되었죠. 그 결과 슈퍼컴퓨터로도 하세월이 걸리던 대규모 훈련을 일반 연구실에서도 불과 며칠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거대 신경망 다루기를 현실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린 역사적인 설계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하드웨어의 분업이 만나 멈춰있던 딥러닝의 톱니바퀴를 맹렬하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튼튼한 다리 덕분에 인공지능은 거대한 데이터의 벽을 드디어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고 닦은 신경망 모델은 그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이미지넷이라는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는 컴퓨터가 천가지 종류의 사물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하는 극한의 시험 무대였죠. 모델은 사람들도 일일이 외우기 힘든 120만 장의 거대한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혹독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당시 이미지넷 대회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모두 모여 겨루는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어요. 매년 1등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팀이 땀을 흘리고 있었죠. 이 무대는 새로운 심층신경망 모델이 이론을 넘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성능 싸움이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의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이 먼저냐, 기계가 스스로 깨우친 방식이 먼저냐를 다투는 승부였죠. 기존 방식은 얕은 구조의 수학적 모델이었지만 새로운 모델은 인간의 뇌를 닮은 아주 깊은 신경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장인이 손으로 깎아 만든 조각품과 최첨단 자동화 공장이 대결을 펼친 셈이죠. 이 대결에서 수동 방식은 사람이 예측한 변수 안에서만 정확하다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깊은 신경망은 처음 보는 예외 상황 앞에서도 유연하게 정답을 찾아냈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수록 기계가 오히려 더 똑똑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화에서는 탑5 오류율이라는 아주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기계들의 성적을 평가했습니다. 정답이 상위 5개 후보 안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통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죠. 정답이 표범인데 컴퓨터가 예측한 상위 목록에 표범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과로 처리하는 거예요. 객관식 보기를 주고 가장 그럴듯한 답을 추려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사진 속 사물이 너무 작거나 배경에 가려져 있어도 가능성 높은 후보를 잘 좁혀내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했죠. 이 방식은 완벽한 정답 하나만 강요하기보다 기계가 얼마나 타당하게 추론하는지를 보는 합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대회 결과 심층신경망 모델은 2등을 차지한 기존 모델과 무려 10%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우승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모델은 오류율 15.3%라는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놀라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전년도 우승 기록을 생각하면 오류를 단숨에 절반 가까이 줄인 셈이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압도적인 기록이 딥러닝의 시대를 활짝 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에 얽매여 있던 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 앞에서 큰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깊은 신경망을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핵심은 결국 네트워크의 층을 깊게 쌓아 올린 구조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연구진도 이 깊은 층 중 단 하나만 실수로 빼버려도 전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밝혔죠. 이는 단순히 데이터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깊은 구조 자체가 성공의 핵심 요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공사부터 지붕까지 어느 한 층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수평적으로 덩치만 키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수직적인 깊이를 확보한 완벽한 구조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만큼 기계는 더 복잡한 특징을 걸러내고 훨씬 똑똑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과를 기점으로 인공지능은 멈춰있던 사진을 넘어 비디오 같은 더 복잡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는 이 구조는 전 세계 컴퓨터 비전 기술에 흔들리지 않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사람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기계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된 전환점입니다. 과거 장비의 한계와 느린 연산 속도로 막혀있던 병목을 뚫어내고 아주 깊은 구조를 통해 스스로 진화하며 시각 인공지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혁명적인 인공지능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기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